자, 일단 그 호르몬 파트에서 질문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하나씩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들 하시죠. 70, 76에 3번, 78에 아니 79에 13번 13번, 또 저 79에 15번 15번, 78에 12요. 78에 12, 아 16번 16번도 네. 또 지역이 없어? 저 75쪽이 75에 5? 75쪽에 5번? 5번? 맞아? 이거 alright. 일단 여자 하나 또 올 테니까 걔 오면 또 추가로 물어봐서 진행을 하는지 하고요. 아 이거 큰일이네. 흰색 분필 있어서 얼마 남았네. 30초만 기다리세요. 그래 맛있네 총 몇 문제야? 6개네? 자, 6문제 차근차근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참 우리 나 말고 다른 분들 진짜 좀 배척주의신다. 자, 75쪽이 5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정상인 평범한 사람한테서 24시간 동안 시간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 뭔가 있네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 식사를 하고 나면은 떨어져요. 식사를 하고 나면은 떨어져 있는데 식사 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식사 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식사 직전에 떨어졌다가 식사 후에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포도당과 글리코젠 사이의 전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X는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면서 이자에서 봅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얘기죠? 뭐예요? 인슐린 아니면 글루카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나와야 돼요. 식사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혈당량이 폭증하죠. 그럼 이거 두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이거 그냥 진짜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궈야 됩니다. 감소시켜야 돼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인슐린 타이밍이죠. 자, X는 뭐다? 인슐린이다. 자, 인슐린은 뭐 하나요? 글리코젠으로 포도당을 합쳐버립니다. 포그리드 만들어요. 포그리.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가봐야겠죠? X는 간에서 니은이 아닙니다. 기억 과정이에요. 그 다음 X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다. 이거 뭐하고 헷갈리기 쉬운 거냐면 연수는요 부교감신경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호르몬이잖아. 호르몬은 연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간내나 지상하부예요. 간내 지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없고요. 디귿 요건 아셔야 돼요.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이 있어. 이 리자에 가면 이제 슬슬 좀 이상한 거 보이면 감 오실 거예요. 뭐겠어요, 저 랑게르한스? 사람 이름이에요. 랑게르한스가 발견한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어떤 약간 외딴 곳에 존재하는 그런 특수 세포들이야. 이자를 어제 얘기했었죠. 이자는 호르몬하고 요소가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동시에 나와요. 라이페이스도 찍고 그 다음에 트립신, 키모트립신, 그 다음 아밀레이스 등 온갖 저기 요소들을 다 만들어내는 곳이야. 근데 그와 동시에 저 랑게르한스 섬에서는 호르몬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찍느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세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알파에서는 글루카곤이 생성됩니다. 베타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요. 알파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에서는 인슐린입니다. 이거를 몰랐을 거예요. 이거 내가 살짝 얘기는 했는데 지나가는 투로 얘기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적어도 기억민을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보면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랑게라스 성 이자성이랑 똑같은 거. 이자섬? 아니 한국에다 이자 어디 있어? 이자섬이라고 또? 여기가 좀 노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런 말 못 봤는데. 아 이자섬이라고 돼 있네. 랑게란스 섬이 이자섬이에요. 맞아요. 랑게란스 섬이 이자섬이야. 이자섬이 랑게란스 섬입니다. 랑게란스가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자 그다음에 76쪽에 3번. 자 크림은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인데 지금 보면은 시상하부에서 기억 호르몬을 만들었더니 내분비샘에서 니은 호르몬을 만들었고 내분비샘 B에서 디귿 호르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그 디귿이 기억하고 니은한테 나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막 이제 그 준우가 수업 시간에 지쳐갖고 쉬는 시간에 막 자고 있어.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잠이 취했어. 그래서 내가 미스터 곽 이러면서 깨웠더니 쌤 저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내 그 깨우고 있는 거 갑자기 뚝 그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죠. 뭐예요 이거?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뭐예요? 티록신 얘기예요 이거. 티록신 얘기.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디귿이 부족할 때는 기억하고 니은이 촉진돼서 왕창 나오는 거고 디귿이 개 많으면 나오진 않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는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자의 이자섬은 내분비샘 B에 해당한다. 이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요. 이자의 이자섬은요. 시상하부에서 직접 받습니다. 다이렉트 받아요. B라는 얘기는 다른 데를 거쳐서 받는 거거든. 다른 데를 거쳐서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직접 받습니다. 얘는 갑상선 쪽이에요. 갑상선 쪽입니다.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로 간 다음에 뇌하수체가 다시 또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근데 이자는 시상하부에서 직접 오더를 내려요. 그래서 달라요. 디귿의 분비랑 음성 피드백의 조절은 당연하죠. 정답 2번. 보면 어때요? 그 신경 전도보다 훨씬 쉽죠? 신경 전도보다 훨씬 쉽습니다. 전도가 조금 머리 아프긴 해. 왜냐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리가 섞여 있어요. 살짝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78쪽에 12번. 뭐야 79, 6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저온 자극 뭐예요? 지금 딱 요새죠, 요새 그죠? 요새에 딱 그렇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하고 있고요. 이때 교감신 A하고 B가 이제 저쪽에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갑상샘하고 부신수지 중 하나가 똥물방의 기억이랑 똥물방의 니은이래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갑상샘은 뇌하수체 통제를 받습니다. 그럼 기억이 갑상샘이에요. 그럼 니은은 뭐겠습니까? 부신속질이겠죠. 부신속질에서 못 찍는데 에피네프린이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간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야 빨리 탄 꺼내 뭐해 빨리 태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꺼내게 시키고 심장은 뭐하냐 퍼뜩퍼뜩 안 보내고 이렇게 시키는 거지. 반대로 티록신은 간에 가서 그것도 즉 포도당 꺼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전 몸에 걸쳐서 야 빨리 태워라 빨리 지금 몸 얼어 뒤질라 그런다 이러면서 시키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 혈관 가서 뭐예요? 자 피부 근처가 안 그래도 차워 죽겠는데 그쪽 혈관 있으면 어떻게 돼? 열 다 뺏기죠? 열 다 뺏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을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돼? 겨울에는 어때? 하얘지잖아. 여름에는 벌게지는데 겨울에는 하얘진단 말이야. 왜? 피부 밑에 모세혈관이 수축해서 그런 거예요. 핏기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면 안 돼. 이
우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스토리를 짜듯이 기억하는 거야. 그래야 기억이 쉬운 거예요. 지금 보면 채원이 지금 높을 때는 저렇게 부풀어 오르잖아, B가. 근데 이거는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 지금 쪼그라든 게 있잖아요. 얘는 어느 쪽이겠어요? A죠. 왜? 지금 열을 가뜩이나 지금 없어갖고 좀 추워 죽겠는데 열 갖다 놓으면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보일러 틀었는데 창문 연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엄마한테 득점 뒤지게 맞겠지? 자, 그럼 봅시다. 기억. 동글방의 기억은 갑상선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니은 A는 신경에 의한 겁니다. 신경. 뇌하수체나 이쪽이 없으면 무조건 다 신경이에요.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디귿. B를 통한 자극 전달로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는 나의 A처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어서 와. 세연아, 그 과제에서 물어볼 거 혹시 좀 있니? 지금 그거 과제 풀고 있거든. 그 노트 첫째 얘기해. 나 이거 13분 푼 다음 물어볼게. 79쪽 13번째 하고 있어. 자, 그린 가는 혈중 ADH 농도에 따른 니은의 삼투압에 대한 기억의 삼투압. 아우 씨. 말도 더럽게. 수능 문제 나빠. 삼투압의 B를 나는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오줌의 삼투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하고 니은은 혈장과 오줌 중 하나다. 나 머리 굴리란 얘기죠. 머리 굴리란 얘기예요. 자, ADH가 뭐 하는 놈이죠? 그거 있잖아요. 항이뇨 호르몬. 쉽게 얘기해서 오줌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입니다. 물을 제습하는 놈이에요. 물을 제습하는 놈. 언제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부셔 말고 칠라면 부셔 먹을 때 스프 다 넣어갖고 스프까지 다 퍼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저기 한 명은 못 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사실은 맵기도 하지만 사실 어때? 짜잖아. 그지? 솔직히 그렇게까지 먹으면 미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퍼먹었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소금이 왕창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걸 안 먹어야 되는데 몸에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삼투압이 신나게 올라가겠죠? 그치? 그럼 일단 두 가지가 나오지. 매우니까 물 찾고, 두 번째는 오줌을 쫙 뽑아내. 물을 쫙 뽑아야 돼. 왜? 일단 빨리 물 켜야 돼요. 물 켜놓고 한편으로는 나트륨 제흡수는 막아야지. 야야야 너무 많이 들어왔어. 빨리 걸러. 그래서 처음에는 진한 오줌이 좀 나오다가 야 이제 적당히 나트륨 빠졌으니까 물 니네도 꺼져 하면서 이제 다 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그거랑 상황이 달라요. 물을 왕창 먹었어요. 많이도 먹어서 무슨 낙타야? 1리터를 퍼먹었대. 낙타가 하루에 한 마리가 100리터씩 빨거든요. 물을 한 번 빨면은. 그래서 호주에 물이 마르고 있어요. 호주에 낙타가 개 많거든. 이거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딱 있는데 낙타 한 수백 마리가 두루 빨면 없어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게 옛날에 낙타를 호주에서 많이 데리고 갔대. 왜냐면 그 사막에서 말은 죽어요. 못 버텨. 근데 낙타 물 안 먹고 버티잖아.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데리고 간 지 몇십 년 안 돼갖고 철도가 생겨버렸어. 철도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 얘네가 할 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 왜냐면 몇백 마리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지금 한 몇백만 마리인가? 꽤 많아요. 좀 죽이면 잡아야 돼. 그 덩치 큰 애를? 아니 그 총이 있으니까. 아니 총으로 어떻게 잡? 낙타 뒷발목에 맞아 뒤질 것 같은데요? 멀리서 쏘야 돼. 사거리가 안 돼. 그리고 그것도 한두 마리지. 낙타가 그리고 가만히 있어? 다 다가닥 도망가지. 무슨 헬리콥터 타면서 무슨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쏘냐고. 그럴 수가 없어. 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나마 낙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토끼가 2억 마리야 호주는. 호주는 지금 그래서 토끼 잡으려고 난리인데 주지를 않아. 무슨 토끼가 거의 우리나라 고라니급으로 많어. 여하튼 그런 것처럼 물을 1리터를 퍼먹었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그렇게 되면은 분비가 안 되겠죠. 여기서 보세요.
ADH가 높을수록 니은에 대한 기억의 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뭐야? 니은보다 기억의 삼턴이 더 높다. 뭔 말이에요? 기억이 니은보다 더 진해지는 얘기입니다. 니은보다 기억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럼 니은에서 기억으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혈장이겠죠. 얘가 오줌일 거예요. 자, 실제로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 물을 먹은 순간에 일구간에서는 혈장이 약간 묽어지지만 저렇게 됐다.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 먹으면 어떻게 돼? 물 예를 들어서 물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음료를 그냥 한 코카콜라 1.5리터 페트병을 피자 한 판 먹으면서 다 먹었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들락날락 하겠지. 그 상황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맞는 걸로 가보죠. 기억. 시상하부는 ADH 분비 조절한다. 맞아요. 시상하부는 어지간한 거 다 조절해요. 그래서 맞고요. 니은은 혈장입니다. 여기 거꾸로 됐어 지금. 지금 거꾸로 돼서 여기 기억하고 니은 여기 지금 잘못 썼어요. 아, 나이씨. 밑에가 혈장이라는 뜻인데 내가 지금 그 기억 니은은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그래서 니은이 혈장입니다. 그 다음 오줌 생성량분의 혈중 ADH 농도는 자 생각해보세요. 오줌이 많이 생성되겠어요? 일구간에서는? 일구간에서 오줌이 많이 생성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혈중 ADH 농도는 거꾸로 오줌이 여기서 많이 생성이 되지. 거꾸로 말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오줌이 많이 생성되죠. 오히려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분모는 커졌고 거꾸로 혈중 ADH 농도가 어떻게 돼요? 혈중 ADH 농도는 줄어들겠죠.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ADH 양은 많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물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묽어지는 거지. 그러면 1에서가 더 적죠. 왜냐면 오줌 생성량이 2에서는 어떻게 돼? 줄어들거든요. 즉 삼투압이 높을수록 뭐야? 진한 오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들 짜파게티 끓였는데 물 잘못해서 한 양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몇 배 갖고 졸여야 돼. 그 상황인 거예요. 쫄면 쫄수록 농도가 올라가잖아. 삼투압이. 대신에 양이 어떻게 국물 양이 크게 줄어들겠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죠. 기억하는 게. 그 다음 15번 비슷한 문제네요. 그 전에 님 질문할 거 뭐 있습니까? 뒤에 한 장을 안 찍어놨어요. 나니? 79쪽? 8쪽에서 9쪽까지. 이 지금 그 12번은 했고 15, 16 이제 할 거야. 그럼 나머지를 하세요. 그렇게 적어줬는데. 아죠? 15번 사람에게서 오줌 생성이 정상일 때하고 기억일 때 기억일 때에 따른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거다. 근데 기억은 뭐래? 정상 상태일 때보다 전체 혈액량이 늘어났대. 아니면 감소했대요. 자, 혈액량이 늘어나면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혈액량이 지금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ADH 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줄어들고 있죠. 평소보다 줄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좀 보죠. 기억 구간 1에서 기억일 때가 정상일 때보다 전체 혈액량이 증가한 상태다. 이걸 알 수 있는 근거는요. ADH 농도예요. ADH 농도가 기억이 더 적어요. 왜? 이미 충분하다 이거야. ADH는 물을 빠꾸시키는 능력인데 물을 많이 안 빠꾸시켜도 된다는 얘기지. 왜?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지. 정상 상황보다 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굳이 그때야 물을 그렇게 많이 다시 되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 기억은 혈액량이 늘어난 상태라는 얘기예요.
늘어난 상태라고 말했으니까 요 기억은 문제가 없죠. 니은 정상일 때 빨간 선 뭐란 얘기야? 수분 제협 수량은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죠. 왜? ADH가 더 높잖아요. 니은 못 고르면 병원 가셔야 돼요. 빨간 선이 분명히 위에 있습니다. 지금 2가 1보다. 그 다음 구간 2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양은 자 정상일 때가 자 정상이면 어때? ADH가 많이 나왔잖아. ADH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을 그만큼 많이 뺐겠죠. 쫄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줌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물을 많이 뺐잖아. 같은 양이어도 물을 많이 뺐잖아. 더 조금 나오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나오는 거죠. 기억일 때는 ADH가 얼마 안 나왔으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게 되지. 오줌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 한 개예요. 참 교묘하게 헷갈리게 되지, 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특히 이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쪽은요, 이 말장난이 진짜 많아요. 물리는 상대적으로 말장난은 별로 없어. 저쪽 특수성대성 빼고 특수성대성 말장난이 좀 심한 편이야. 그리고 저쪽 어디냐면 역학 계산 파트 빼고요. 역학 계산 파트 말고 역학의 개념 쪽 물어보는데 거기는 조금씩 바꿔서 작보내. 즉 국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물론 국어 시험 잘 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난독증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난독증이면 안 돼요. 평가 문제입니다. 16번. 가하고 나는 정상인에게서의 기억하고 니은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낸 거다. 그런데 기억하고 니은은 혈장 삼투압 아니면 전체 혈액량 중 하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때? 삼투압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 생각해보자. 일단은 삼투압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진하다는 얘기죠. 삼투압은 높을수록요 진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희석시켜야 돼요. 빨리 희석시켜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물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ADH가 올라가겠구나. 삼투압이 높을수록 ADH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한편 혈액량은 많을수록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ADH가 무슨 거죠? AH는 물이 부족해서 물이 모자라서 쓰는 건데 이미 채워져 있잖아. 그럼 굳이 그때 ADH를 찍을 필요가 없지. 물이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자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니은이 삼투압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억은 뭐겠습니까? 전체 혈액량이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알고 가면 되겠죠. 니은 기억부터 동그라미 니은은 혈장 삼투압 오케이. 그 다음 니은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1에서가 T2에서다. 자 T1이 또 어때요? ADH가 훨씬 높아요. ADH가 훨씬 높다는 얘기는 물을 많이 졸인다는 얘기죠. 물을 많이 뺀 거예요. 또 오줌이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다 같은 내용 갖고 장난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드디어 면역입니다. 면역. 여러분들 면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와이스. 근데 백혈과사는 종류가 좀 많아요. 그리고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아세요?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죠.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지. 프레디 머큐리는 성소수자입니다. 근데 동성애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 바이예요. 양성애자. 원래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원래. 근데 나중에 이제 동성애로 바뀐 건데 뭐 어쨌든 근데 에이즈 그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 죽었잖아. 에이즈가 뭐냐 이거지. 자 에이즈의 약자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그건 바이러스 이름이야. 그거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에이즈를 일으킬 바이러스 이름이거든. 자, 에이즈는요 요렇게 씁니다. 좀 복잡해요. acquired 선생님 저번에
immune. immune이 면역이라는 뜻이에요. deficiency. deficient.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핍이라는 얘기예요. 네, 애정 결핍이 그 결핍이에요. syndrome. 요 acquire라는 건 얻었다는 얘기예요. 얻어진 면역 결핍 증후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쉽게 얘기하면 백혈구 기능이 개판이 된 겁니다. 백혈구 기능이 개판이 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에이즈가 뭐길래 백혈구를 개판 만드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할 거예요. 자, 결국은 뭐야? 우리 몸의 건강에 관련된 그거잖아요. 요새 안 그래도 막 독감 유행하고 난리도 아니지, 그지? 설날 직전에 문소연 선생님께서도 따님한테서 독감을 옮으셨어요. 그래서 지옥 구경하셨다는데 그 덕분에 나도 벼락 맞았어요. 금요일날 개별성 다 맞았어. 물론 몇 개 없었지만 막 개별성 맞고 그 다음에 막 저기 우리 막 수업 땜빵에서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한편으로는 병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열. 근데 고열하고 고혈압균 이런 거 없거든요. 그죠? 얘네는 딱히 무슨 옮거나 하는 애가 아니야. 물론 병은 있어요. 즉 어떤 거는 잘못해서 걸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식습관이나 이런 거에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염성 그리고 비감염성으로 나뉩니다. 감염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감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비감염성은 딱히 질병을 일으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없는 거예요. 원인 물질이 없는 겁니다. 즉 비감염성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 물질이 없어요. 대신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지. 대표적인 게 혈우병입니다. 이거 유전병이에요. 혈소판이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딱지가 잘 안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진짜 안 생겨서 이 사람은 크게 다치면 위험해요.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지혈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나중에 유전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죽어서 나와요. 아기 때 죽어, 벤체로 사산돼, 유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남성의 경우는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요? 저게 이상하게 그래. 그리고 저거는 X형 색체에서 유전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로마노프 왕조, 소련이 망하기 전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알렉세이 2세의 아들내미 알렉산드로 2세였나? 뭐 내가 까먹었는데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아들내미가 알렉세이 황태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혈우병 환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넘어지고 막 크게 다치면 자꾸 피가 안 멈추니까 이 알렉산드로 황후가 미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얘를 어떻게 치료받지 하다가 웬 목사한테, 사이비 목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가 돼요. 치료가 된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좀 증세가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스푸틴입니다. 러시아를 망친 장본인이에요. 라스푸틴. 아니 저 홍차 아저씨 말고 라스푸틴이라고 옛날에 저기 그 있어. 러시아의 사이비 사기꾼이자 사이비 교주예요. 나중에 귀족들이 독약을 먹였는데 독약 먹고도 뒤지질 않아가지고 빼 죽였대요. 빼 죽였다는 얘기였어요. 뭐 어쨌든 그 혈우병은 옮지 않아요. 대신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입니다. 또 있습니다. 당뇨요. 내가 당뇨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옮지 않아요. 내가 만일 코로나가 걸렸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당장 끌려나갔지. 있는데 당뇨는 옮지 않습니다. 또 고혈압.
왜 그걸 아픈 것만 많이 나오니? 고지혈증. 아따 오늘 와 이러냐? 죽일까? 뇌출증. 어이씨. 네, 대부분 이것들은 물질 대사와 관계 있는 거지 어떤 특별한 바이러스나 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는 전염성이 없어요. 옮지 않아요. 반대로 감염성의 경우는 병원체라는 게 존재합니다. 면역은 이 병원체들을 조지는 거예요. 조지라는 참고로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예요. 개패듯이 팬다 뜻이에요. 오지라도 표준어야. 오지게만 따고 표준어 맞아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얘네는 병원체가 있기 때문에 옮습니다. 이놈들은 옮아요. 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아폴로 눈병이요. 이거 아세요? 아 그거 별로 약간 빨개지는. 이거 눈 빨개지는 경 있어. 근데 눈 미치듯이 가르고 빨개지는 경 있거든. 옛날에 그래서 막 그거 걸리면은 학교 못 나왔어.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 엄청 전염성하게. 유행성 각막염이라는 건데,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뻑뻑하고 빨개져가지고 막 무슨 여기 시뻘게 막 그래갖고 막 이제 눈곱 개 많이 생기고 막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한 번 돌았고 우리 저기 학교에서 문제는 고등학교 때 또 돌았어요. 자, 이때가 문제였어. 내가 걸린 게 아니야. 결론부터 얘기하고. 근데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자, 내가 학교는 어디 다니는 학교는 어디예요? 기숙학교입니다. 기숙학교. 그럼 한 명 걸리면 난리 나는 거야. 한 명 걸리면 난리 나요. 왜? 100명이 다 있거든 거기에. 기숙사에 다 있기 때문에 옮아요. 그러면 이런 병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보내야 돼요. 근데 하필 내가 그날 이제 주말에 갔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야. 나 빼고 어머니 아버지랑 동생들이 다 걸린 거야 이거에. 아폴로 눈병에. 제주도 더럽게 없지. 그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가을 무렵이야. 잘 들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면 무슨 시기냐? 대입 시기예요. 얼마 안 남아서 진짜 한두 달 남은 상황이야. 고2야. 우리는 고2 때 시험 보니까. 우리는 조기 졸업을 했을 때문에. 그런데 일단 갔잖아. 일단 가서 정리해서 어떻게 잘 쓰고 왔어. 잘 쓰고 왔는데 이상하게 눈이 가렵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양호생이 말씀드렸지.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느낌이.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의정부거든요 거기가. 가서 안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거 올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수업 들어야 되는데 나 저기 대비 수업 막 모의 면접 받고 이러는데 쫓겨났습니다. 수업도 못 들어. 그냥 쫓겨난 거야 집으로. 멤버 오지. 나 나 그날만큼 집에 가기 진짜 싫더라고. 와 어떡하지? 나 준비해야 되는데 면접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 그때. 처음에는 멘트 진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 너무 멘탈 나와서. 근데 거의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래 이미 나왔으니까 망한 거 가서 서점이나 가자 해서 막 애들 이거 서점 갔다 오고 그때쯤에 애들이 나왔어 그때. 내가 동생 데리고 가서 서점도 갔다 오고 하루 이틀 좀 쉬었어 그냥. 근데 이상해. 그럼 막 뻘개지고 난리가 나요 이거?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 이상한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해. 뭐지? 나 얼마떠면서 왜 증세가 없지? 이거 잠복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금방 나와야 돼 증세가.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금요일이 되든 내가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쫓겨났는데 금요일이 되든 일이 없어. 아버지랑 같이 병원 갔어. 이거 감염된 거 아닌데요? 네, 5일 동안 그냥 쫓겨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멘탈 2번 깨졌어. 그래서 멘탈 2번 깨졌어. 그래놓고 붙었다는 게 레전드긴 한데 반전이긴 한데 진짜 운이 좋았지. 수학 등급으로 산 거야? 그거 내가 볼 때 내신이나 수학 등급으로 산 거야. 내가 수학이 아마 한 2, 3등급 안쪽이었을걸? 2등 2점 몇 등급 나왔을걸? 다 합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버틴 거지. 아마 조절성 가능성이 더 높아야 돼요 그때는.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동안 괴롭혔던 이놈 있죠? 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에요. 내가 중학생 때 있던 일이에요. 근데 저 때 난리도 아니었어. 저 때 막 수백 명 죽어나왔거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요 저거 그 뭐라 그래 방역 과정이 너무 빡세갖고 막 공무원들 욕 뒤지게 먹었어 그때. 뒤지게 욕 먹었어요. 막 진짜 개같이 하네 그냥 하면서 막 이랬거든. 한 명 걸렸어요 사스. 확진자가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고 당연히 인명피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사실 그 정부에 대해서 별로 칭찬 잘 안 하는데 이거만큼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12년 뒤에 메르스로 개박살납니다. 메르스는 개박살났어요. 님들이 어릴 때예요. 한 유치원 나이 때쯤일 거예요. 17살 때쯤. 난리 났었죠. 중동 지역에서 온 거죠. 이게 전부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RS는요, Respiratory Syndrome이에요.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SARS는 급성이에요. 급성. Severe Acute.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이고요. 미들 이스트입니다. 메르스의 그 M이는 미들 이스트예요. 중동 지방. 즉,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서 잔뜩 그 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 사람들이 그 걸림치러 와가지고 이게 터진 거야. 그렇다고 그 사람들 안 받을 수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 방역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개판으로 한 거지. 그래서 개박살났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저거. 꽤 많이 죽었어. 그럼 코로나는요? 코로나는 그렇게 스케일이 너무 컸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은 막는다 해도 중국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은 막을 수가 없잖아. 내국인들을 막아야 돼. 근데 그래갖고 욕먹었어. 저 어디냐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대만 같은 데서는 같은 나라 사람, 내국인들도 외국에 나가 있다 들어오는 것도 많았거든. 그래갖고 와 저 국가 맞냐 해서 욕먹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만큼 이 국가 운영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병원체가 있는 애들은 다 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재수없는 건요, 기침했다가 그거 다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독감 걸려갖고 2주 동안 개고생했는데 좀 나았나 싶더니 또 걸렸어. 그래서 뭐야? 그래서 병원 다시 갔더니 독감이래. 아니 지난번에 독감 걸렸는데 왜 또 걸렸어요? 그때 A형 독감 똑같다는 거야. 나 독감 이미 걸렸잖아요. 님 기침한 거 다시 드신 듯 이러신 거. 왜냐하면 기침하면서 나오는 바이러스는요 들어갈 때가 달라요. 바뀌어서 나와. 그거 재석기 먹은 거야. 그 재석기 걸린 거예요. 가끔 있대. 자 그러면 병원체들은 뭐냐?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겠죠. 자 병원체, 병의 원인이 되는 생물체 또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은 거 세균입니다. 세균. 세균 네 글자로 박테리아예요. 얘네는 자체가 분열을 해. 왜? 치들이 세포라서 분열법으로 살아요. 단세포 분열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증식을 해요. 자체 증식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대신 이놈들은요 백신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체들이다 보니까 변형이 좀 어려워. 그래서 얘네는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빠르게 예방이 돼요. 예방이 쉽습니다. 얘네는. 대신 걸리면 좀 무섭습니다. 얘네는 잘못 걸리면 세포를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크게 데미지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결핵입니다. 결핵. 근데 요새 결핵 걸리는 애들 거의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결핵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토하는 거 있어. 그 피에 피토하고 막 하는 병이 있어요. 결핵균이 있어요. 균. 무서운 병이야. 이거. 근데 20세기 초만 해도 꽤 많이 돌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위생 상태 안 좋고 의술이 안 좋았을 시기에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죽었어. 작가들 중에도 이 결핵으로 사망한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어지간히 그 개발도상국으로 진짜 나라가 힘든 게 아니면 결핵 백신은 다 있어요. 치료법도 다 있고. 그래서 요새는 거의 안 걸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폐렴. 근데 폐렴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렴은 감기가 악화됐을 때 특히 우리들 말고요. 어르신들 7, 80대 어르신들은 몸이 약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감기가 오래 가다 보면 폐렴균이 감염될 수 있어요. 그게 합병증이에요. 합병증으로 좀 자주 와요.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들 좀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분들은. 그다음 파상풍 이거 아세요? 녹슨 모세 찌르면 막 붓는 거 있어. 근데 이건 다 접종합니다. 이거는 예방 접종을 다 해요. 이따가 예방 접종이 뭔지도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 9.11로 한동안 난리 났었죠. 우리 말하면 노딱거리는 그 무서운 놈이 있거든. 오사마 빈 어쩌고 그 인간이 그 관심종려 새끼가 대형 사고 치는 거 있어요. 비행기가 그 건물 빌딩 뉴욕에서 박아가지고 난리 난 거 있어. 세계경제센터 막 무너지고 난리 났던 거. 그 이후에 탄저균이라고 해서 이 탄저균이 있습니다. 그 균을 또 퍼뜨려갖고 또 테러가 좀 있었어요. 그 탄저균이 이겁니다. 생각 테러예요. 아주 무서운 거야 이거. 이거 마시면 잠깐 죽어요. 저것도 그 항생제로 수줄 수 있어요. 되긴 돼. 이것도 다 있긴 해. 근데 그 타이밍을 빨리 해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다음 위궤양. 위가 펴 있는 겁니다. 이런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무슨 장티푸스, 이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지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바이러스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얘네는 우리 세포의 기생에서만 잡힙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단백질 껍질을 단백질 껍질로만 내서 안에가 단백질 껍질이고, 그러니까 바깥에가 안에는 RNA나 DNA가 조금 있어요. 그거를 세포로 들어가면 또르르 흘려보내. 그럼 이게 DNA나 RNA다 보니까 특히 DNA만 받아가지고 핵에다 갖다 놓거든? 왜? DNA가 밖에 나와 있잖아. 세포 애들 입장에서 DNA가 왜 여기 있어?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DNA는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갖다 넣은 거야. 그럼 그 DNA가 또르르 거기에 섞여버려.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조진 거야. 왜? 원래는 적혈구 막 호르몬 만드는 단백질 찍어야 돼. 바이러스 이게 찍혀나오는 거야. 프린트 찍히듯이. 치료를 못하는. 아이 그건 아니야. 치료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몸이 전문적으로 바이러스 죽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도구들을 훔쳐써갖고 얘네는 하는 거야. 얘네 생물이 아니야. 훔쳐써서 하는 거야. 이 짓거리를 컴퓨터에서도 비슷하게 하죠.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서 컴퓨터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이쪽에 이용해가지고 지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막 더 막 데이터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그러니까 요 생물 바이러스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감기 백신 들어봤어요? 못 만듭니다. 얘네는 그리고 변이가 너무 쉬워요. 변이가 쉬워요. 그래서 얘네가 예방이 안 돼요. 예방이 어려워요. 왜? 만들면 똥되거든. 만들면 그거 바뀌어갖고 나오는 거 똥되거든. 백신을 만들었어. 그럼 걔 내성 생기는 거 바로 나오고 똥돼. 그럼 걔 또 백신 만들잖아? 그럼 똥돼. 또 똥돼. 왜? 또 내성 생긴 거든. 이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대표적인 게 감기예요. 여러분 감기는요 똑같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맞은 애들은 저기 준비가 돼 있어. 조직 그 면역이 준비가 돼 있는데 안 맞아봐서 맞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해요. 님들이 내 거 푼다고 열심히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풀었는데 내가 새 거 줘가지고 조지는 막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감기는 딱히 예방책이 없습니다. 하나 있죠. 손 씻기요. 양치랑 손 씻기밖에 없어요.
그거 정도 있고 걸렸을 때는 증세 완화 시켜주는 약밖에 없어요. 증세 완화 시켜주는 것밖에. 왜냐하면 그렇게 증세가 심한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빼고 어르신들은 좀 다르지. 근데 이제 우리가 감기 가지고 막 거의 막 열 막 40도 올라오고 이런 경우 거의 없단 말이야. 그냥 며칠 컬럭컬럭하고 아니면 콧물 뒤지게 나거나 중 하나니까.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회복하면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들의 그 백혈구들이 알아서 조집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독감은요, 독한 감기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바이러스야. 인플루엔자라고 따로 있어요.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쟤는 훨씬 세요. 쟤는 진짜로 나도 걸려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감기가 차원이 달라. 훨씬 힘들어. 나 못 일어났어 하루 이틀. 진짜 못 일어났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홍역. 막 얼굴 빨개져서 막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 다음 간염도 간혹 있습니다.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것들은 다 접종합니다. 이거 예방접종 있어요. 얘네는 바이러스 변이가 좀 많지가 않아서. 그 다음 광견병. 이거 보기 힘들 거예요. 야생개한테 물리면 바로 가야 됩니다. 특히 야생개나 너구리 객과예요. 너구리 객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너구리는 줄무늬 있는 애들이잖아. 그거 말고 그건 너구리가 아니에요. 라쿤이랑 따로 있어요. 근데 라쿤한테 물려서 병원 가야 돼요. 광견병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어. 미국이 개 많아요. 라쿤은. 성질 물어. 성질 더러운 놈들이야. 저건 걸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막 침도 흘리고 막 정신 좀 나간대. 그러고 물 무서워한대. 이때 그 증세가. 다만 광견병 걸린 인간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술 먹고 개된 경우 빼고요. 그거 빼고는 본 적 없어.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본 적은 있습니다. 글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온갖 대부분은 다 바이러스들이에요. 다 바이러스들입니다. 얘네는 한 바이러스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면역을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그거 백신을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이따가 원생생물부터 차례차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